저희 그 오늘 썸네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썸네일이 검찰의 칼끝 문정부 겨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 겨눴다. 저 칼끝이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청와대 행정관, 그 다음에 국장, 그 다음에 장관, 그렇게 갔다가 다시 청와대로 가면은 이제는 청와대 행정관에서 시작해서 부처의 장차관을 거쳐서 다시 행정관으로 오면은 이제 비서관, 그 위에 수석비서관, 그 이외 누구?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이런 것이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먼저 산업부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백운규, 문재인 정권 때의 산업부 장관입니다. 백운규. 이 사람이 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산업부 산하에 13개 공공기관의 사장을 물갈이 했다는 거죠. 어디냐면요. 남동발전소, 남부발전소, 서부발전소, 중부발전소,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등등 13개.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바꿔치기를 해. 근데 이거를 시동을 건 사람이 누구냐?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행정관 박상혁.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의원이 산업부에서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A씨를 통해서 산하기관장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의 뜻을 전달했다. A씨에게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산업부의 B국장은 2017년 9월 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한 3, 4개월 만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1대1로 만나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도 사퇴를 압박을 했다. 지금도 뭐 비슷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앞에 정권에서 가령 제가 어떤 뭐 문화부든 문화체육관광부면 문화체육관광부, 뭐 환경부면 환경부, 뭐 산업통상자원부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의 사장 혹은 감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딱 왔는데 산업부의 국장입니다. 저한테는요 저승사자입니다. 중앙부처의 국장은 그 산하공공기관장의 저승사자. 지금 광화문에 있는 무슨 호텔로 빨리 좀 오세요. 긴히 할 말씀이 있습니다. 드디어 내 목 나한테 사약을 하사하려나 보다. 찾아와서 사약을 사사하는 게 아니고 오라. 사약 받으러 와.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산업부 그 안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할 리가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 곳으로 그 관청으로 부르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호텔로 부릅니다. 호텔로. 그러니까 불렀던 그 산업부의 국장도 떳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호텔로 부르는 겁니다. 남이 보는가 안 보는가. 뒤따라오는 사람 있는지 잘 보고 와. 스파이들 접선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호텔 이제 로비에 앉아서 딱 하는 겁니다. 사표 내시오.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어떡해. 알만하신 분이. 뭐 창피당하고 나가려고? 뭐 세무조사 시작해봐? 비리 혐의로 검찰에 좀 불려가 볼 테요? 좋게 합시다. 예를 들면.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환경부의 김은경 장관은 이제
징역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구조가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뭐 특보 자리 맡아서 뭐 위원장 자리 맡아서 뛰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감투 하나씩 씌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 감투가 어디서 나겠어요? 박근혜 정부 때 감투 썼던 사람들 모자 다 일부러 강제로 벗겨가지고 그 모자 다 걷어다가 산업부 같은 게 모자 13개 걷어다가 이제 다 나눠주는 겁니다, 새로. 그런데 그걸 1년 기다려야 된다, 2년 기다려야 된다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 괴롭히는 겁니다. 아, 그 자리 빨리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민원 처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강제로 모자 13개 뺏어서 그걸 이제 논아주는 겁니다. 저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저의 질문은 두 가지. 이거 뭐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앞정권 때도요, 똑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장관한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출입했던 장관인데, 장관으로 취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을 장관하고 먹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장관은 그쪽 업계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산하 공공기관장도 다 아는 사이입니다. 형 아우 하는 사이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전화 걸어서 형,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자리에 있어. 물러나서 집에 조용히 계시면은 내가 이 바람 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리 좀 알아봐 줄게. 일단은 물러나세요. 뭐 임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꼭 문재인 정권이 그랬다는 것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이전 정권은 그걸 관행적으로 했다면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이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이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박상혁 청와대 행정관이 했을까요? 청와대 행정관도 높은 나으리이지만 청와대로 놓고 보면 미관 말직이지요. 지금 대통령실의 행정관 분께는 죄송합니다. 저보다는 뭐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나으리 어른께 말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단 청와대 내부만 놓고 보면 대통령 있지요. 그 밑에 실장님 계시지요. 그 밑에 수석님 계시지요. 그 밑에 이제 그 비서관님 계시지요. 그 밑에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이 알아서 산업부한테 지시 내렸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요. 행정관 위에 비서관, 비서관 위에 수석, 수석 위에 대통령. 그것과 당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옆으로. 당에서, 집권당에서 청와대에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냥 추정입니다. 아니, 지금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우리 애쓴 사람들 말이야, 자기 돈 갖다가 자기 돈 써가면서,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표를 말이야, 한 사람당 한 30만 표씩 얻어온 사람들이 지금 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어때까지 지금 놔둘 거요? 그럼 청와대에서, 그래, 명단 좀 뽑아봐. 누구누구요? 13명?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 좀 좀 속도 좀 내보지. 산업부에 산하단체 많잖아. 거기 속도 좀 내보지. 그러면 이제 일이 이렇게 되는 건데 청와대에서 그 일을 행정관이 했겠냐 이 말이죠. 그 이가 누구냐? 이게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을까요? 핵심은 그거죠. 대통령한테. 지난 선거에서 정말 멸사봉공으로 대통령님 당선을 위해서 애쓴 사람 저희가 명단을 뽑아보니 한 20명쯤 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2차로 인사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뭐 사람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의 궁금증은 산업부만 그랬을까요? 산업부만? 우리나라 16개 부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거기 공개돼가지고 장관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지금 산업부 백운규 장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아, 산업부만 그랬나? 교육부는 안 그랬나? 국토부는 안 그랬나? 국방부는 안 그랬나? 뭐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그랬나? 이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말이 어폐가 있는데요. 아마 뭐 10중 8구 그랬을 가능성이군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저런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 칼끝을 겨냥을 했다. 저 칼끝이 어디까지 도달을 할까? 그게 궁금합니다.